하면 이게 통상 밀리터리 라인스 군사 동맹을 많이 의미하죠. 근데 이 군사 동맹이라는 것이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무기를 지원하고 또 상호 어떤 군사적인 어떤 위험이나 위험에 있어서 이렇게 상호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무기를 판매하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생산하고 뭐 이런 그 라이언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간의 동맹, 이 동맹은 시기적으로 바로 75년 전 냉전 시대에 정말 한국전이라는 그 민족 상징의 이와 같은 어려운 시절에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국민이 그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불가피하게 그 당시로 상대해지는 사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냉전 시대가 아니고 86년 이후에 탈이명적 시대에 한미 간에 맺어진 이 종속적인 예속적인 군사관계, 정치관계, 외교관계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 온 것은 이것은 서로 한미 관계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이것을 깨달은 일본 같은 나라들은 똑같이 1952년에 미일 안보조약이라는 게 우리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같은 걸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60년도에 이것은 우리 일본과 맞지 않다. 그래서 1960년대에 벌써 이미 수정을 해서 상당한 평등 관계로 가고 있고 또 그 하위 조약인 미일 소파 협정도 상당히 평등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하고 이 관계에서 서로 이런 평등하지 못한 이런 법제들을 냉전 시대에 또 이념적인 대결 시대에 맺어진 75년 전에 맺은 이런 협정들에 대해서는 저는 모형을 막론하고 이 나라의 정치권에서 모형의 전부들이 다 책임이 공동이 있다고. 충분한 그런 국회의 의석도 우리가 만들어줬고 또 충분한 국민의 지지도 받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 이제 요사이 구체적으로 동맹 현대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동맹 현대화보다도 관세 폭탄 이게 딱 보니까 모형을 방문하고 350억 불을 우리 3,500억 불을 우리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불인데 거의 그 정도면 IMF 위기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 때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래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는데 그 운전수가 자기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도 이거 도대체 국회로 뭐가 정부가 뭘 하느냐. 자기는 윤석열 찍었고 지금도 보수 단식이다. 그래서 제가 한편은 이와 같은 기회가 윤석열이 혹은 트럼프 이기가 만들어준 절호의 한미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여기에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대책에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속성 관련된 노예 문서가 한미 간의 분석을 보니까 한 13가지 정도 돼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역시 1950년 7월 14일 날 이승만 박사가 넘겨준 전시작전 이함서. 두 번째가 역시 54년에 상호방위 조약이고 최근 12개 가운데 한미 원자력 협정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게 상당히 좋은 방향을 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알아서 이렇게 폭격하면 그는 영원히 노예를 쓰는 겁니다. 당당하게 건강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전문가들의 손에서 아주 정찰해서 그쪽에다가 우리 입장이 이런데 당신 입장 어떠냐라고 그쪽으로 전문가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상당한 정도의 지금 트럼프가 아닌 그 정권 때는 상당한 그 얘기를 응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요구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국회에서 이 토론을 하는데 제가 UNC 해체 캠페인 실행위원장입니다. 소파 개성이 또 이것을 지금 거의 92년도부터 94년도부터 지금 3, 40년 이운동하고 있습니다. UN 문제, UNC 문제, 미국 문제를 우리 사회에 건드리는 것은 학자로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출세별로 좀 못돼요. 여기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이 국회에서 우리 토론을 못했느냐. 민주정부가 들어갈수록 더 이거예요. 우리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에는 미국, 미군, 유엔사 이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아야 될 하나의 신성시되는 성명이에요. 그런데 용기 있게 오늘 자주 통일평화연대와 소파연대가 이렇게 원님들 세 분들이 그것도 응해줘가지고 이런 자리를 많이 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자, 어떻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WTO 회원국 166개 국가 가운데 6번째로 수출 수입 대단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수준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문화도 그렇고요. 사실 한국에 가면 한국에 오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연구 관련된 분들도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태국이나 이런 오면 외교부에서 나한테 전화가 와요. 교수님, 그 사람들 잘 감시하십시오. 자기놈이 요금 버리고 여기 주장자라는 겁니다. 외교부가 그 감시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계시는 빛의 혁명 또 우리의 노력으로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소망은 70년, 80년 동안 전쟁이 나지 않고 안 하니까 이만한 걸 어려웠습니다. 누구든 여야를 막론하고 전쟁을 한 번에 남북한 화해를 해치고 이런 것은 우리는 용납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가 된 한국동맹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민할까요? 미국이 처음 주둔할 때는 틀림없이 50년대 초에는 우리가 동맹 맺을 때는 역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면 제가 여기 상호방위 조약을 갖고 있는데 상호방위 조약이면 자동 개입이 핵심입니다. 상호가 서로 군사적 개입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개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위 영역이 명확해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3조에 보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방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상방은 각자의 헌법의 절차에 따라 수속을 받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미동맹의 근거는 상호방위적 제3조에 이미 미국은 그때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차면 이승만 박사 하도 북한이 쳐들어온다니까 안심시키려고 그리고 53년 정전협정 서명에 사인을 하지 않고 구두를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녹음해가 버거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명 받으려고 응급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서를 잘 따져보면 사람들 다 상호방위 중이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어려울 때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50년대에 있었어요. 그 미국
대한 항상 감사하고 그에 대한 터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러한 정서를 우리 앞으로 시민운동도 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생각이 한국이 뭐 한번 따로 달려온다 이런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도 이승만 박사가 쫄라대니까 53 정전협정 왜? 이건 그 당시에 아시잖아요. 트루먼 대통령 선거 지역이 빨리 한국전을 동시에 가는 것이 선거 이슈였어요.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과 소련과 북한은 조속한 전결도 원하고 있고 그러나 사인을 할 때 이승만이 사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 하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사인하는데 조건이 우리 공산화되는 막으려면 엑시스라인 교류 있지 않냐 이거 사인해달라. 뭐 내용은 그렇게 중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북한에 대한 하나의 어떤 겁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자세히 이걸 따져보면 이건 솔직히 말해서 소림수의 생각나. 그리고 사전은 아까 문장영 교수도 얘기했다시피 주변권을 주어버렸어요. Any place, any time. 미국은 어떤 장소든지 언제든지 토지와 시설을 다 낳는 한국 항상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나토 통일협정이라든가 미 소위 말하는 협정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할 때는 어디 어느 구역에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그것도 또 그냥 이렇게 무한대로 주지 않고 기한을 정해서 우리는 뒤에 무기한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1년 전에 통과하게 되는데 통과하면 이제 이 조약이 상호관계 조약이 종결이 되는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코드 터미네이터 종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이라든가 다른 데 볼 것 같으면 shall terminate 통과하면 이 조약이 없어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관계 조약 자체가 미국의 일방적인 자기들이 한국을 이렇게 갖고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속된 이제 이게 지금 한국의 정신차리로 가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상호관계 조약이 다 그렇게 있는 줄 안다. 자, 제가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주의 사드 설치 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시민사회가 막 하니까 국방부에서 뭐라고 발표한 줄 알아요? 상호관계 조약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없습니다. 왜 그 핵설치하고 국회 비준 동의 이미 벌써 전면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가면서 하면서 제가 제목을 제목으로 나가는데 제목만 하는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은 45년 9월 9일 그렇죠. 일장기가 조선 총독부에 내려가고 주한미군의 성조기가 올라갑니다. 단지 점령국가가 일제점령에서 미국이 바뀐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이항습니다. 50년 7월 14일 날 그건 동수건 이항입니다. 근데 이 문서를 잘 보면 무조건 넘겨준 게 아니고 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조건부로 넘겨졌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53년 정전협정이 계속됩니다. 그 정전협정은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끝났으면 아우토매틱리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행사한다는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그동안에 마치 자기들이 갖고 영원히 이게 언제까지 가졌습니까? 78년도까지. 그 78년도에서는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한미연합사. 왜 그때는 왜 그쪽으로 옮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75년에 UNC가
유엔 총회에서 서구 동구할 것 없이 해체가 나니까 UNC 존재가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가 좀 그거 하려면 UNC에 있는 작전지휘권을 여기다 한미연합세가 옮겨가 피를 피해놓은 겁니다. 자, UNC 이후 알죠? 첫째 의무는 역시 대북한 법칙 기능 6.25요. 그런데 지금 UNC가 올해 첫째 의무가 하나는 비무장지대 평화적 관리인데 비무장지대 평화적 관리를 한다는 건 저 멋대로 기준을 거쳐가지고 남북한 정상합의에 의해서 상호 교류 협력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도 다 방해한 거 이런 거 알고 있죠? 네. 자, 이게 조합물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나 꼭 얘기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소파운드 오래 관계했는데 그 앞에 윤건시 사건의 유명한 사건 이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감방도 좀 살았지만 그러나 미국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윤건시 사건이 났을 때 연세대학의 그 신학대학의 부총 교수로 있고 부총장이신 김창국 부총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겼어. 지금 윤건시 사건 났는데 나하고 지금 동두천에 안 가입니다. 그래서 동두 가니까 정수 복사학생이 딱 현대를 봤는데 이 직업 여성이 우산 때 콜라병에 그 다음 얘기해야 되죠. 뒤집힐 뻔 그런 장면이고 그러는데 이 병사 마이클이 어떻게 찍느냐 무죄로 판결을 나중에 비슷하고 그리고 공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애가 국민적 분노가 대단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한미 소파 주둔문지 협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불평등한 소파 협정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이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 생각이 될 게 어떻든 소파가 왜 이런 불평등해지냐 그 상위법인 상호방위 조약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하위 조약이 소파가 이렇게 불평등합니다. 여러분 우리 65년 체제 한일협정이 왜 그렇게 문제인 줄 알아요? 45년 태평양 전쟁을 종결하는 50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가 이게 불평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그 불평등, 그 하위 체제인 65년 체제가 지금 아무것도 배려 못하고 일본의 36년 불법성 면제부 주고 뭐 그렇게 해서 문제입니다. 자, 이건 제가 청년 교수 때도 막 원사랑 장님 이게 여러분들 너무 평택입니다. 여러분들 2002년 다른 건 다르죠. 그래도 미국은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이와 같은 동맹의 현대화의 속셈을 나타낸 게 2002년 요거 하나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냐? 원래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한국하고 순수한 동맹, 한국이 부산을 이용하면 바로 부산 도와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이 없어요. 상호관계조약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2001년에 드디어 실천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2001년 9/11 아시죠? 자본주의의 본보인 신장부를 때렸잖아요. 그 다음에 2002년 여기에 뭐가 생겼냐? 2002년에 여러분들이 평택 LPP 계획이라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전군 기지들을 빨리 반환하라고 얘기하니까 또 오랫동안 시달리니까 좋다. 2002년부터 반환을 하는 계획이 그 LPP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한국이 원하는 그러면 다 우리 훈련 미군 기지 가운데 한 100%면 한 65%는 훈련 기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빨리 반환해버리고 그 대신 한국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지 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기지 다 반환하고 뭐를 달라고 했냐? 그 당시에 중국을 겨냥한 서해쪽 평택에 평택적 기지를 달라. 평택의 기지를 확장한 그 배출이 뭐니 우정의 시부도 크냐나 그래서 평택, 군산, 제주에서 서해부터 군산, 대중국, 중국의 태평양 진출, 봉쇄 바로 오늘날 이게
시작된 겁니다. 자, 서울 용산미군기지. 제가 여기 용산기지 우리 집행위원장하고 다 우리 보조원을 갔는데 미군 땅을 건너서야 윤석열 그 들어갑니다. 나 참 그걸 보고 야, 미쳐냈습니다. 미군 땅을 거쳐. 원래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뭐 자기들끼리 뭐 네? 이게 지금 평택 군산 제주 서해안 MD인데 아시죠? 대구 부산은 병창입니다. 일본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예, 일제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평택 펑크리스와 세계 단일 명기지로 제외합니다. 평택이 저는 좌미군 주둔지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이건 유명한 얘기는 권병수 위원장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소파 개전 미군 운동이 아주 이제 그래서 내가 빨리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겠습니다. 자, 아니 왜 자꾸 마무리하는 거야? 자, 우선 제 핵심은 노예로 사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영원히 노예를 사는 게 편안히 삽니다. 그러나 영원히 노예의 그 위치를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한미관계에서 70년, 80년 동안 참 누려와나서 공산을 나가지고 미국의 청년들이 여와 참 목숨을 건 거죠.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합니다. 그러나 70년, 80년 달라지는 이러한 한미관계 속에서는 이거는 나는 미국 책임이 한 80%면 우리 정부 책임도 한 20%다. 우리 정부가 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90년도에 직업여성 효순 미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개정화가 됐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